젊음의 상징인 대학 캠퍼스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로 가득 찼던 태권도 훈련장에는 금빛 트로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동해 한중대학교가 문을 닫은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중대 얘기를 해볼까요? 한중대는 어떻게 좀 폐교가 됐죠? 지금 한중대는 사실은 그 2015년에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대학을 진단한 평가였는데 거기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학교 법인이 교비 회계 횡령액이 한 380억 정도 달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횡령하고 나서 법원에서 반환을 해라고 이제 명령이 나왔는데 그 횡령한 액수를 못 채워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교직원 임금이 300억 이상 체불이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 회계 비리 사건,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로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결국은 폐교 명령, 학교 폐쇄 명령 조치가 내려져서 학부생이 970여 명, 또 대학원생이 한 70여 명, 합쳐서 한 1000명이 좀 넘게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네. 내가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다른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 조치로 해서 인근 대학으로 이제 비슷한 학과로 아마 흡수가 됐을 텐데 교직원도 100여 명 이상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동해시나 더 나아가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로 지방대 고사를 막고 네. 공립형 사립대학교 육성을 또 약속을 했는 상황에서 네. 이게 또 폐교가 되다 보니 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최근에 선배님께서 한중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좀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건물을 일단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서웠고 못 들어가게 다 돼 있는데 일단 그 출입문 이 대형 유리문이 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불을 안 켜니까 되게 주변 주민들이 무섭다고 하고 그 주변 상권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일단 상권은 대학 주변이다 보니까 원룸촌들이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주민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그분들이 다 학생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일부 와서 그 있잖아요, 차 타고 가서 이렇게 네네. 고랭지밥 이렇게 하는 네.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뭐 마트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한중대학교가 그 폐교가 되기 전에 네. 뭐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관동대학교가 양양에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1995년에 문을 열어서 그 당시에 이제 학생 정원이 한 3,700여 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양양에 가면 그 캠퍼스 자리가 남아 있는데, 아직 있죠. 예, 다 이제 문을 닫고 거기는 뭐 지금 동해처럼 그나마 뭐 외국인 노동자 이런 것도 안 돼서 예. 그 당시 원룸지였던 분들이 되게 큰 피해도 입고 그래서 양양에 있는 그 캠퍼스를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었는데 제대로 좀 안 됐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네. 아주 절실하게 보여줬던 그 두 가지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동해 한중대는 예. 정말 큰 대학이었어요. 가보면 건물도 한 10개 넘게 이 건물이 있고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서 학생들도 떠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면서 1,500명이라는 숫자가 한 번에 1년 사이에 탁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심지까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뭐 많이 좀 힘들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떨어졌고 아무래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제가 저번에 갔다 왔을 때 들어봤더니 요즘에 아파트 분양이 막 시작이 되면서 네.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1,500명을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한중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 학교가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한 소유 관계는 아직 좀 취소가 됐나요 혹시? 예, 그게 어차피 학교 부지는 네. 지금 학교 게 아니라 네. 이 이제 채권단? 채권단이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법원에 이제 공매를 하잖아요. 계속 네, 네, 네. 경매를 내놨는데 지금 3번 정도 유찰이 아. 되면서 그때 아마 처음 최초가 여기 300억대 후반으로 내놨다가 부지하고 건물. 예, 이게 3번 유찰이 되니까 지금은
100억대 후반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뭐 동해 시장님한테 한 몇 개가 찾아와서 몇 분이 찾아와서 자기는 해보겠다. 한 3-4군데가 지금 접촉을 했었는데 뭐 막상 가서 보니까 도저히 활용 가치가 없어요. 예, 거기가 또 학교 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교 부지에서 막 이걸 전환시키는데도 좀 시간이 행정적으로 용도를 걸리고.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동해시는 일단 들어오면 다 해주겠다. 빨리 누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채권단들이 돈이 이제 채무 관계가 네, 너무 복잡하게 복잡해서 얽혀 있어서 그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한중대가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일단은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고요. 3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뉘는데 A등급, B등급을 받으면 이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율 개선 대학, 그리고 C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 강화 대학, 그리고 D, E등급을 받으면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강원대는 총 17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그중 5개 대학만 자율 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9개 대학은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 강화 대학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이제 상지대와 세경대는 3년 동안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을 조정을 하면 좋겠지만 대학들은 사실 알다시피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해서 대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곧 대학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쉽게 말해서 대학을 구조조정, 그렇죠. 정원이 넘치는 그런 학교는 정리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2015년, 18년에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2021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이 좀 불만을 제기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율을 그 이전 진단 때보다 훨씬 더 비율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입학 정원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도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